5시간, 6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인데 막상 해내는 양은 막 1시간 정도 분량밖에 자기가 이제 못하고 있고, 그 공부를 한 것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저희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중3 마지막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해낸다는 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꿈과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내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 그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잘 깨어나가서 결국 아이들이 자신만의 어떤 빛깔과 색깔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나가는 것, 그게 결국 이제 해낸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빛깔들이 이제 막상 이제 뇌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어딘가 약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자꾸 균형을 깨트리다 보면 그 빛깔이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질 못하고 뭔가 좀 어둡고 좀 칙칙한 상태로 그 빛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이제 문제인 것처럼 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행동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이면에 숨어 있는 이제 강점이 있어요. 그게 무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뇌의 균형들을 회복해 가고 건강한 균형 발달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점이 되고, 산만한 아이들, 뭔가 예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ADHD나 틱장애나 학습장애, 발달장애 같은 좀 문제들에 이렇게 좀 막혀있는 친구들이 이런 이제 균형 발달들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제 가능성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의 얘기들을 이제 많이 담아봤거든요. 전교 250등을 하던 친구가 이런 뇌의 균형 발달들을 이제 도와줬을 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전교 1등까지 하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교 1등이 중요하진 않은데 부모님이 또 듣고 싶어하는 또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교 1등을 하게 된 친구의 사례를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따라가던 친구였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학습량과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학습을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친구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시겠다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이제 그 학원에도 보내보고, 근데 그래도 계속 아이가 학습을 못 따라가고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좀 너무 답답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정신과에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ADHD 약도 이제 계속 복용을 하는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왔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버겁게 느끼는지, 집중이 얼마나 안 되는지 아이와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는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인데 막상 해내는 양은 막 1시간 정도 분량밖에 자기가 이제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한 것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두뇌가 이제 굉장한 과부하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온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수면도 숙면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수시로 머리가 자주 아프고, 공부를 조금만 하다 보면 얼굴이 좀 뻘개지고 열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머리가 쉽게 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기가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저희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계속 뇌의 약한 부분들을 보강해주고 부족한 에너지들을 한약으로 이렇게 채워나가고, 이제 두뇌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부족했던 이런 학습 능력이나 읽기 능력들을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뭐 학습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중2 때 왔는데 중3 마지막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 책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들을 좀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뇌의 가장 상위 영역인 이제 전두엽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넣었고, 우리 아이가 이제 불균형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균형 테스트도 좀 들어있고요.
어떤 음식들을 좀 먹었을 때 좀 아이들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한해야 될 음식은 어떤 게 있으며 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아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내가 살아온 경험과 그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아무리 이제 막 정성껏 음식을 차려 주더라도 아이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아이가 이제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잘 안 크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계속 밥을 막 열심히 영양가 있는 걸로 정성껏 해서 계속 먹여요. 아이가 먹기 힘들어하는데도 그걸 막 계속 억지로 먹여요. 그랬더니 오히려 약한 소화 기능이 탈이 납니다. 그 소화 기능이 더 망가지는 결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진짜 목이 마르면 정말 시원한 물을 한 컵 주면 그 아이가 그 물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아이 몸에 흡수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걸 만들까요? 근데 아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막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모가 따뜻한 밥을 해주고, 그죠? 뭐 갈비찜을 해주고, 그게 아이한테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음이 들어있는 찬물 하나가 그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해줬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채워주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집중도 잘했으면 좋겠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굳이 이 책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커나가는데 뭔가 조금 예민하고 뭔가 조금 공부도 약간 이런 이제 산만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뇌의 균형 발달들을 조금 더 부모님이 이해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균형 있게 발달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하다, 조금 산만하다, 그리고 키우면서 부모님이 자꾸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안에 숨어있는 뇌 불균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해보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채우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